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뼈때리는 재테크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나라 증시 오늘 급락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수준이죠. 10% 하락했습니다. 이게 원래 자리에서 10% 올라가는 거랑요. 그 자리에서 10% 이상 하락하는 거랑은 갭의 차이가 나면 날수록 체감이 엄청납니다. 지금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물론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주가가 왜 급락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계좌의 종목들이 왜 하락했는가? 근데 실제로 정말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하시면서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어떠할지, 우리나라 증시 계속 투자해도 괜찮은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은가? 여기에 대한 판단 재료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못 끝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그 영상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실 이 대표는 정권이 교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전부 다 우리나라 증시가 엄청 많이 상승할 거고 주식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적 환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임계점에 대해서는 몰라도 적어도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다가 한마디로 우리나라 시황이 좋았다 플러스 북미 시장에 빅테크 기업들의 AI에 대한 투자까지 같이 호재가 겹치면서 앞으로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된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상승하는 건 상승하는 거고요. 일단 어느 정도 임계점에 대한 부분이 드러났나 싶을 정도로 이거는 너무 보기 드문 수준의 하락이에요. 이 하락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은요, 방향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악재가 터지긴 터졌는데 이 악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악재가 소멸이 되는 건지, 회복이 가능한 건지, 이게 단순히 긁힌 상처인 건지, 아니면은 치유가 어려운 깊이 움푹 패인 상처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하락에 대한 이유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 자체에 대한 헤드라인만 보시면은요, 사실 하락의 폭이 그냥 깊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커플링처럼 엮여있는 나스닥 지수도요, 1.3%대 하락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이것도 깊은 거예요. 깊은 건데 우리나라 증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시장에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은 외교적인 부분은 많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단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일단은 이 악재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언제 시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주목할 부분은 스페이스X 16%대 넘게 하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되게 중요한데요. 스페이스X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 소식에 AI 수익성 회의론자들이 확산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마. 북미 시장의 AI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수혜주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화폐 값어치에 대한 하락, 정권 교체로 인한 화폐 유동성 확보와, 그러니까 M2죠. 광의의 유동성이죠. 거기에다가 AI 투자에 대한 시황까지 같이 겹치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 근본이 되는 투자 시장 가운데 핵심 키워드인 하나가 투심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악재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페이스X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최소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채권이죠. 근데 이러한 소식은요, AI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AI는요, 반드시 선점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예를 들면요, 컴퓨터 시장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는 OS가 있죠. 이거 거의 10년 넘게, 20년 넘게 독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거의 점유율이 75% 이상 육박할 겁니다. iOS, 그 외에 나머지 기타 등등등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이름들, 리눅스 이런 게 있었죠. 윈도우가 선점했었던 이유는요, 물론 그 소프트웨어의 위대함, 대단함, 뛰어남이 있었겠지만은 다른 회사에서 준비하지 못했었던 걸 빠르게 고품질의 OS를 준비해서 그거를 선점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윈도우라는 OS를 편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윈도우 말고는 없는 시장에서
선점했었기 때문입니다. iOS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실제로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윈도우를 사용하다가 iOS를 사용한다. 모르니까 불편한 겁니다. 실제로 iOS가 익숙하신 분들은요, 편하게 잘 사용하십니다. 상대적인 OS인 윈도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iOS의 불편함이 두각이 되는 겁니다. 상대적인 거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OS, 아이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iOS, 컴퓨터 시장이랑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선점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선점을 위해서 완성된 핸드폰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모든 회사들과 컨택해서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를 열었습니다. 희소성을 주 무기로 하면서 엄청나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유니크함을 팔면서 iOS라는 자신들 세계를 만들어나고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선점 효과라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이게 투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AI 시장에서 이게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3,000%로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 대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투자 시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적자를 볼 수도 있는 사업이고 어쩌면은 대부분의 북미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은요, 적자라는 걸 알고도 강력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선점 효과를 보기 위해서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여기 보시면은요, 사티아 나델라 CEO 지금 자리에 앉은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AI 사업의 가격 경쟁 심화 가능성을 언급한 점과 알파벳의 핵심 인재 유출 소식,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선점을 하기 위해서요. 자, 근데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로 인해서 스페이스X가 급락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자, 이것 때문에 스페이스X가 급락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스페이스X가 자체적으로 급락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얘네가 채권을 발행한 이유가 무엇이고, 작년에 10월 달쯤인가요? AI 사이클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다가 차트를 한번 직접 볼까요? 자, 끝도 모르게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지만요. 자, 10월 달에 AI 사이클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거품론에 나오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때 고통받으셨던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지금 잊으신 분들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통을요. 이때 당시에 빅숏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인가요? 이 남자가 직접 AI 거품론에 대해서 감가상각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주장을 했었죠.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근데 안 끝났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소 내용이 복잡할 수 있지만 이것도 간단하게 시황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준의 의장이 바뀌었습니다. 제롬 파월에서요, 케빈 허쉬로 바뀌었어요. 케빈 허쉬를 근데 엄청난 매파적인 사람이라고 지금도 해석하고 있고, 지금도 얼마 전에 그젠가요? FOMC 미팅 끝나고 나서 케빈 허쉬가 발언하는데 엄청나게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쓰고 실제로 그렇게 보일 만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대표가 얘기하기를 케빈 허쉬의 여태까지의 발언들을 생각하면은 경제지표 자체를 보는 방식을 뜯어내고 바꿔야 한다라고 직접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 대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아직 진행된 게 아니니까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매파적 기조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투심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월 PC 지수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케빈 허쉬 말고 이전까지 제롬 파월의 연준은요, PC 지수에 굉장히 많이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PC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경우,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지수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얼마만큼의 수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소비를 했느냐,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은요, 물가 상승으로 보통 귀결이 되죠. 그러면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높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후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굉장히 표현 잘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엄청난 악재거든요. 미국은 그나마 덜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초대박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대표의 주장은요, 금리 인상 안 할 거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크게 악재는 이렇게 3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지만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존 구독자분들은 사실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셨을 건데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시황에서 근데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자, 경기 침체, 근데 구체적으로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자, 근데 뭘 보고 경기 침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PCE 지수, PCE 지수가 어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경기 침체다, 이런 리밋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누가 정하고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이 경기 침체는요, 누가 정하는 거냐면요,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전미경제연구소, 그러니까 엠버라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미국에.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경기 침체가 무엇 때문에 어느 부분을 보고 판단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는 돼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라고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경기 침체예요 라고 하면 경기 침체인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엠버의 입에 집중을 했었던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요, 이걸 왜 설명해 드렸냐면요, 이 엠버라는 단체에서요, 이거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한 또 하나의 원인이야. AI가 만약에 실제로 도입을 해도요, 생산성에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저랑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과 생각이 다르고, 이거는 AI를 사용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이 많이 다르실 텐데요. 생산성에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AI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대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 크게 보면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가지가 우리나라 증시에 다 영향을 미친 게 맞습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치명적이죠. 미국에 있는 상장돼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요,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투자에 대한 수혜는 우리나라 회사,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직접적으로 바로 받는 거죠. 자, 그 투자로 인해서요,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AI 소프트웨어를 구축합니다. 그걸로 돈을 버는 영역이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요. 이거 똑같다고 보십니까? 이 대표가 일전에 이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AI라는 두 키워드가 분명히 똑같습니다. 근데 AI 투자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회사와 그 AI로 돈을 버는 영역은 엄연히 다릅니다. AI라는 공통분모만 있을 뿐이지, AI라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뿐, AI에 대한 수익이 떨어져도요, 우리나라 기업이 받을 타격은 당장은 없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이 400조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죠. 460조인가요? 80조인가요? 올해에는요, 360조? 기억은 제대로 안 나지만 대략 그 정도 되죠. 자, 근데 이거는요, 거의 매출에 꽂히는 기정화된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거지, AI에 대한 매출과 상관이 있을까요? AI에 대한 매출이 떨어져. 그러면 알파벳이나 구글이 삼성전자에 찾아가서 너희한테 돈 많이 줬으니까 돈 다시 토해내, 이럴까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금 AI 수익성에 대한 회의로는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는요, 작년에 있었던 AI 거품론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냥 착시 효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 열거돼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회복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셔야 되고, 지금 핵심 내용인 AI 거품론에 대한 이 대표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는요, 작년 10월 달에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삼성전자 차트예요. 10월 달에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11만 원에서 9만 원대까지 추락했었죠.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상관이 있었나요? AI에 대한 수익이 떨어져 손실 누가 보는 겁니까? 구글이 보는 겁니다. 아마존이 보는 거예요. 오라클이 보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는요? 상관없습니다. 1분기 매출 어떻게 나왔어요? 영업이익 46조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AI에 대한 매출이 떨어져도 그건 걔네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주가 조정은 앞으로 내리고 모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출에 대한 인과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강력하게 쓸어 담을 수 있는 저렴의 기회입니다. 계속해서 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달의 대박주 딱 한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바로 제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까지 함께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최근에 새롭게 발굴한 이 대박 종목을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지금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제가 제도권 금융사 출신이라는 건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경제 유튜버로 전향하긴 했지만 형님 동생들은 아직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릴 이 대박 정보를 정말 어렵게 부탁해서 들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쩌면은 올해 내내 이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AI 테마까지 엮여있는 핵심 관련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호재들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연일 쌍끌이 매수세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부터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이 되면은 나중에 상승할 때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데요. 과거 에코프로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난 뒤 주가가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과거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었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대박 종목도 과거 에코프로의 흐름과 거의 판박입니다. 상승 재료도 너무나 훌륭하고 확실해서 수급 역시 노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세 분출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관찰하고 추적해 나가신다면은 에코프로급의 거대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종목을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려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채널에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이 대박 종목을 즉시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에 나오는 안내 화면을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종목은요, 아직 경제 뉴스라든가 증권사 리포트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해요. 재료가 워낙에 확실하고 이 차트와 수급까지 완벽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이 정도의 대박 종목은 정말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귀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머뭇거리면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서둘러서 이 대박 종목을 꼭 받아가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도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26년도 상반기, 25년도 거대 상승장에서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 나도 대박 종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010-6804-5487번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 대표 개인 번호예요.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이 대박 종목을 무료로 아무 조건 없이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직접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셔도 좋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종목을 받아서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나 관망해 보셔도 좋아요. 수익을 내보시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아요. 어찌됐건 전부 다 무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셔서 꼭 안전하게 수익 내시고요. 수익 내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제 영상 찾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은 대단히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익 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잡는 게 수익률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서둘러서 문자 넣어주세요.